네, 이어서 이제 도형의 합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도형의 합동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도형을 포개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왼쪽 삼각형이랑 오른쪽 삼각형이 그냥 완전히 똑같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왼쪽 삼각형을 오른쪽에 갖다 대서 이렇게 겹쳐보면은 정확히 포개어질 때 이런 것을 합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합동이라는 것은 완벽히 같아야 되는 얘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랬을 때 생기는 것들은 이제 대응점이라는 게 생기는데 보시면 A와 D가 서로 겹치는 점이고 일단 B와 E도 겹쳤을 때 서로 포개어지는 점이고 C와 F도 서로 겹쳐지는 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응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변 길이도 서로 겹치겠죠. 여기 있는 이쪽 파란 선이랑 이쪽 오른쪽에 있는 파란 선이 겹치겠고, 그 다음에 여기 AC랑 이 친구가 이렇게 겹치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죠? 여기 BC랑 여기 EF가 서로 겹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응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각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C와 F 이런 것도 이제 서로 대응각에 대한 위치, B와 E도 겹쳤을 때 서로 같아지고 A와 D도 서로 이제 겹쳤을 때 같아지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대응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합동에 대한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합동의 기호는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 1번 보시면은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F가 합동이다를 이렇게 발을 3개를 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대응하는 꼭지점 순서대로 쓴다라는 규칙이 있는데, 그러니까 A랑 D가 서로 대응이었고, 마찬가지로 B와 E도 서로 대응이었고, 그다음에 C와 F도 서로 대응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와 D, B와 E, C와 F 이렇게 서로 대응하는 관계끼리 순서대로 써주셔야 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51번 보시면 자, 이 표현은 이제 사각형이라는 소리인데 사각형 ABCD와 사각형 EFGH가 서로 합동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보아하니 뭐 길이가 같겠습니까? 여기 DC랑 HG가 같겠고 뭐 나머지도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AB랑 뭐 EF 내지는 뭐 각들도 그런 식으로 대응시킬 수 있겠는데 문제로 한번 가보죠. AB랑 HG가 같냐? AB랑 HG. AB는 여기 빨간 선이었고요. 그거랑 HG는 파란 선인데 전혀 같지가 않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BC랑 FG. BC는 요 아랫변을 얘기를 하고 FG는 요 아랫변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뭡니까? 서로 겹치면 같은 변이 될 거라서 이 친구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도 대응을 해보시면 안 같겠고요. 4번 보시면 각 A랑 각 H가 같냐? 각 A는 여기 왼쪽 여기를 의미하고 H는 여기 조그마한 부분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딱 봐도 전혀 같은 지점이 아니란 거 알 수가 있겠죠. C와 F도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은 전혀 대응각이 아니란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도 한번 영상을 멈춰 놓고 풀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것도 합동이다를 이용을 해서 푸시면 되겠죠. 사각형 ABCD랑 PQRS가 이런 식으로 합동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XY를 구하자. X가 뭐냐면 RQ의 길이가 여기 X이고요. 그 다음에 QPS는 여기 각을 의미를 하는데 아니죠. QPS는 저쪽이죠. 이 둔각을 의미를 하는데 이 Y도를 구해라. 그래서 보시면 뭐랑 뭐가 같아요. 여기 있는 105도랑 Y도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7이랑 X가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Y는 105도이고 그 다음에 X는 7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한쪽으로 확인을 해야 되나요? 여기 위에 대응 관계가 나와 있기는 하죠. A랑 P, B랑 Q. 그래서 A랑 P가 사실은 대응되는 관계이고 마찬가지로 B와 Q가 대응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오른쪽 친구를 이렇게 회전시키면은 서로 맞닿는 관계가 나오겠더라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녹화가 잘 되고 있나요? 오케이. 아무튼 합동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합동에 대한 얘기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긴 한데 뭐 변 3개가 같아야 합동이거나
변 두 개 그리고 각 하나 같을 때가 합동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긴 한데 여기는 한번 읽어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려면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냐면 이 셋 중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이건데, 첫 번째는 A랑 A 프라임, B랑 B 프라임, C랑 C 프라임 이런 식으로 변들 길이가 서로 같아 버리면은 이것끼리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삼각형이 있는데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은 삼각형 두 개가 있으면은 그것들은 당연히 합동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변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S 사이드라고 해가지고 그 S라고 하는데, 그래서 SSS 합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SAS 합동이다 이건데, 요거는 변 두 개가 같고 각 하나가 같을 때 SAS 합동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변이 같고 변 두 개가 같고 그 끼어진 각이 같으면은 보통 합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A랑 A 프라임 이렇게 있고 뭐 C랑 C 프라임이 서로 같고 그 끼어진 각도가 같으면은 삼각형이 나오는 모양이 정확히 똑같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합동이 된다. 이때 A는 보통 그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어진 각도가 이제 같을 때의 경우 SAS 합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ASA 합동이라고 두 개의 각이 같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같을 때 라고 하는데, 일단은 1번이나 2번 같은 거 위주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제 보시면 A, B, C는 4, 6 그리고 65도이고요. 그 다음에 D, F도 4, 6, 65도이기 때문에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그 끼인 각 A가 같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합동? SAS 합동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A, B, C랑 53번 보시면 D, F가 서로 합동일 때 다음을 구해라. 일단 각 D의 크기를 구하래요. 각 D는 왼쪽에 있는 뭐랑 같겠냐면 여기 있는 각 A의 크기와 같겠죠.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같다고 하니까 구하시면 되는데, A는 몇 도냐면 180도에서 70도 빼니까 110도라고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D의 크기도 110도라고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EF의 길이도 뭐랑 같죠? 왼쪽에 있는 12cm랑 같기 때문에 12cm라고 읽어주면 되겠더라 이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합동은 이런 식으로 같기 때문에 처리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정도로만 일단 합동의 개념을 아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사각형에 대한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각형은 정의가 뭐냐면 각이 4개인 도형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사각형 속에서 특징이 있는 것만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뭡니까? 사다리꼴이라는 거죠. 사다리꼴. 사다리꼴이란 정의는 이런 식으로 한 변의 쌍이 이렇게 평행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윗변과 아랫변이 평행한 관계를 이루는 이런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평행사변형은 뭐예요? 이렇게 한 변과 한 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변 길이도 다 평행한, 그래서 평행한 변들이 이렇게 두 쌍이 있는 것들을 의미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은 말 그대로 이제 직각사각형 뭐 생각해도 되는데, 알다시피 이런 각들이 다 몇 도? 90도인 친구들을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위아래도 사실은 평행하시고 여기들끼리도 평행한 것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름모의 정의는 4변의 길이가 같은, 이런 식으로 4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의미를 합니다. 예. 정사각형은 이제 뭐냐면 4변의 길이가 이렇게 같으면서 각도가 다 직각인 애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직사각형은 그 내각이 90도인 것만 있지만 정사각형은 네 각이 다 90도이면서 동시에 다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 그런 사각형을 의미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성질을 포함을 하면서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이쁜 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특징들이 뭐냐면 대각선을 이었을 때 그 대칭이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도 이걸 대각선이라고 하거든요. 예, 마주보는 그 점길이 이렇게 있는 거. 그랬을 때 이 대각선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눠버려요. 중점으로. 이런 식으로. 이 대각선의 교점이라고 하는데 이 대각선의 교점은 정확히 이렇게 반반 나누는 특성이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직사각형이나 마름모, 정사각형도 사실은 다 평행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은 성질을 띠겠죠. 직사각형에서도 이렇게 대각선 있고, 마름모에서도 이렇게 있고, 정사각형에서도 이렇게 이으면은 이 대각선의 교점들이 모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2등분 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2등분을 한다. 이런 식으로 다 2등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마름모 같은 경우는 생긴 게 딱 보니까 뭡니까 좀 뭔가 직각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마름모 같은 경우는 대각선에서 이렇게 직각으로 나눈다는 성질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증명까지는 하진 않았고 그것에 이제 정이랑 대각선을 이었을 때 나오는 성질들까지 한번 봤고요. 물론 정사각형도 마름모이기 때문에 대각선끼리 이었을 때 여기도 직각이란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평행사변인 거 골라라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넘어가시고 자, 요 6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가 5cm이고 ABCD의 내변의 길이의 합이 26일 때 AB의 길이를 구하자. 자, 일단은 저 AD가 5cm이기 때문에 이에 평행한 BC도 5cm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B의 길이를 X라고 해보면은 저기 CD의 길이도 Xcm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평행하면 그 길이가 같거든요. 그래서 이 내변의 길이의 합이 얼마? 26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X랑 5만 더해서는 13이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5가 13이다 해가지고 X는 8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요 4개 다 더해서 26 하나, 2개만 더해서 13을 하나 똑같은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2번도 혼자서 풀어보시고 멈춰서 뭐 요것도 해볼 수 있겠죠. 4, 4 다 같다 해가지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레 둘레는 뭡니까? 둘레는 이 변들을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이 64번 바로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가로의 길이가 6이고요.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가 30cm일 때 세로 요 x를 구하라. 둘레라는 것은 이제 요 네 변의 길이의 합이라는 건데 보시면 xx 66이기 때문에 여기 가로랑 세로의 합은 뭘까요? 전체가 30이었기 때문에 x랑 6을 더하면 15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x는 9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레는 뭐 겉에 있는 뭡니까 길이들을 다 더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겠고요. 뭐 66번 같은 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넓이 공식이 뭐였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였죠. 여기 가로 곱하기 세로 해가지고 5 곱하기 2에서 10이라고 쓸 수가 있었다. 그래서 67번도 오른쪽 직사각형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라. 어쨌든 이 친구의 넓이는 지금 얼마죠? 9 곱하기 4니까 36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 친구와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 자, 정사각형은 알다시피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뭐예요? 어떤 AA로 이렇게 같다. 그리고 얘가 직각이고요.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 공식은 A 곱하기 A 해가지고 A 제곱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었기 때문에 A 제곱이 36이라고 해가지고 A를 얼마로? 6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A의 즉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6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괜찮고요. 그다음에 69번 같은 것도 뭐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건데 이거 뭐 전체 직사각형 넓이에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전체 넓이에서 요 흰색 넓이를 빼면 되겠죠. 흰색 넓이는 우선 얼마냐면 2 곱하기 2인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4라고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전체 큰 것의 넓이 직사각형은 얼마예요? 가로의 길이가 8이고 세로의 길이가 5니까 8 곱하기 5 해가지고 40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40에서 저 작은 흰색 부분의 넓이인 4를 빼면은 36이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넓이까지 좀 봤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넓이 하기 전에 삼각형의 넓이부터 해볼게요. 삼각형의 넓이도 너무나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익숙하실 것 같은데 뭡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라고 하고요. 밑변은 보통 이렇게 하나로 잡으면은 높이는 뭐예요? 나머지 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 생기는 이 다홍색의 길이를 높이라고 한다 이거죠. 설령 이렇게 선분에 놓이지 않더라도 왼쪽 그림과 같이 밑변을 얘로 잡는다면 높이는 다른 한 꼭지점에서 밑변을 이렇게 연장했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그었을 때 생기는 요 길이를 높이라고 합니다. 아무튼지 간에 삼각형의 넓이는 뭐라고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 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푸셔야 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서 73번으로 바로 가보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한다면은 밑변이 뭐예요? 7이라고 들 수가 있고 높이가 4잖아요.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7 곱하기 높이 4 해가지고 약분하고 14라고 바로 쓸 수가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것도 밑변을 5라고 잡는다면 높이는 어디입니까? 다른 꼭지점에서 이렇게 내렸을 때 생기는 이 길이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밑변 5 곱하기 3이라고 쓸 수가 있어서 2분의 15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죠. 오케이, 이렇게 삼각형 넓이 응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4번도 멈췄다가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다시 재생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해설을 해보면 저기 주어진 삼각형에서 길이 x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네요.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도 넓이로 풀어보고자 하는 건데 이제 삼각형의 넓이부터 구해볼게요. 자, 원래는 이 밑변을 10으로 잡는다면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8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12, 즉 40이 넓이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삼각형의 넓이를 또 어디서도 구할 수가 있냐면 밑변을 기준을 다른 곳으로 봐가지고 어디냐면 여기 16으로 봐가지고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 파란 선을 이제 밑변이라고 삼는다면 여기 있는 직각인 높이가 x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 곱하기 x 나누기 2도 삼각형의 넓이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40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 40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16 곱하기 높이 x 해가지고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약분해가지고 8이니까 8x가 40이어서 x는 얼마? 5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더라 이거죠. 예.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관점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두 개가 같다라고 둔 다음에 이런 식으로 x를 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넓이 옆에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은 삼각형이 몇 개 있냐면 두 개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70번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두 개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의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이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몇 개 있어요? 동그라미는 여기 동그라미 두 개, 삼각형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여기 삼각형 넓이 구한 다음에 2배 해줘서 그냥 8 곱하기 6으로 끝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넓이 위에 보시면은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삼각형이 두 개이기 때문에 2를 곱하는 과정 속에서 2분의 1이 약분이 돼서 밑변 곱하기 높이로만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남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예제에서 4랑 3이 나와 있으면 평행사변의 넓이는 4 곱하기 3에서 10이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나머지 71번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넘어갑니다. 지금 넓이가 이렇게 조금 있는데 오늘 한번 넓이까지 먼저 봐볼게요. 그 다음에 사다리꼴의 넓이는 얘는 공식을 조금 외워주셔야 하는데 공식 읊어볼게요. 자, 사다리꼴의 넓이는 일단 2분의 1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다리꼴은 저 윗변이라고 하는 거랑 아랫변이라고 하는 것이 평행하다고 했거든요. 아무튼 저 위에 있는 것을 윗변이라고 하고 여기 아래에 있는 변은 아랫변이라고 하는데 공식은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해가지고 높이, 이 직각에 형성하는 이 높이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예제에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이 나와 있을 때 사다리꼴의 넓이는 뭐다? 2분의 1 곱하기 윗변 5랑 7을 더하시고요. 5 더하기 7,
그 다음에 뭐 얼마를 높이인 6을 곱해버리죠. 이게 사다리꼴 넓이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5 더하기 7은 12고 약분하면 6이니까 6, 6이 36 해가지고 답이 36이다 라고 쓸 수가 있다 이거죠. 76번에 1번도 해보시고요. 2번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얘는 이제 윗변이 어디예요? 돌려진 모습이죠. 윗변이 3이라고 쓸 수 있고 아랫변이 5다.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 더하기 3 해주시고 곱하기 높이 5 해서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5 더하기 4인 8이니까 4, 5, 22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다리꼴 넓이도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마름모 넓이까지만 일단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마름모는 이제 뭐냐면요. 사실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 마름모 보시면은 이렇게 점선을 더 이어서 만들면은 직사각형이거든요. 직사각형은 넓이는 원래 여기 가로 곱하기 세로이기 때문에 그 가로가 사실은 여기서 대각선을 의미를 하고 세로도 여기서 이 대각선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가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사실은 우린 마름모를 구해야 되고 여기랑 여기가 사실 모양이 같고 여기랑 여기가 같고 여기랑 여기가 다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름모라는 것은 전체 직사각형의 절반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2 그걸 다른 말로는 한다면 마름모의 넓이는 대각선의 길이 그 다음에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곱해서 2분의 1로 나누시면 된다. 예,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얘도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8이고 4인 마름모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4만 해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4, 4, 16으로 쓸 수가 있겠더라. 79번에 1번도 8 곱하기 5를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도 지금 한 대각선이 10이고 남은 대각선이 6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6 해가지고 30이 정답으로 할 수가 있겠더라. 괜찮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정사각형, 직사각형 넓이, 그 다음에 삼각형,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내지는 사다리꼴, 마름모까지 넓이 해봤는데 사실 넓이 공식 그냥 간단히만 외워주시고 이제 나중에 2학년 거 하시면 거기에서 더 사인 코사인 법칙을 통해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도 나오니까 그냥 공식을 암기하는 정도. 그 다음에 마름모 성질, 평행사변형 성질 간단히 봤는데 모두 대각선을 그었을 때 뭐 중점으로 이렇게 나눈다 그런 성질. 그 다음에 마름모는 나눴을 때 그게 다 직각으로 나눠지면서 된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도형에 대한 종류와 그런 것들 봐봤고요. 직립면체나 이런 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꼬인위치, 선대칭, 뭐 점대칭 이런 것도 보통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쭉쭉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 챕터에서는 이제 원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